오늘은 남자를 다루는 3가지 대화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보통 남자친구에게 무언가를 바랄 때 자연스럽게 요구를 하는 걸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이건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좀 그만해.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요구 형태로 말하는 건 결국 내 의견을 상대에게 강요하게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묘하게도 청개구리 같은 면이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 하지 마 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고, 그만둬 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하고 싶어지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조금 무뚝뚝한 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더 다정하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면, 오빠는 왜 이렇게 표현이 없어? 표현 좀 많이 해주면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남자친구가 표현력이 풍부해지긴커녕 오히려 표현이 없는 사람으로 굳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럴 때 바로 라벨 효과를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벨 효과란 누군가에게 당신은 한 사람이다 라는 라벨을 붙이면 진짜로 그 라벨에 걸맞은 모습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심리학적인 현상을 말해요. 남자친구가 조금이라도 애정 표현을 하거나 다정한 모습을 보였을 때, 오빠는 정말 표현을 잘하는 것 같아, 또는 오빠는 진짜 다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일종의 라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표현을 잘하는 사람 또는 다정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지죠. 그리고 상대방은 그 칭찬에 부응하려고 점점 더 다정해지고 표현력이 풍부해집니다. 예시로 식당에 갔는데 남자친구가 내 물컵에 물을 따라 주었다고 해볼게요. 그 순간에는 작은 디테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바로 오빠는 진짜 다정한 것 같아, 말 안 해도 내 컵 챙겨주고, 내 이상형이 다정한 사람인데 그래서 오빠가 너무 좋아,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남자친구는 왠지 뿌듯해지고, 어? 내가 다정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져요. 나중엔 식당에 갈 때마다 더 신경 써서 물컵을 챙겨주고 다른 세세한 부분도 자연스레 살펴주게 되죠.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에게 긍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주면 상대는 그 프레임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불러요.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왕으로 아름다운 여성의 조각상에 반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상상을 하다 보니 그 조각상이 실제 인간으로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내가 이 조각상을 아름답다고 믿고 가치 있다고 끊임없이 생각했더니 정말로 살아났더라는 신화적 서사가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의 기원이 된 거예요. 교육 심리학에서도 이 피그말리온 효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쓰여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너는 정말 가능성이 많아, 넌 분명히 잘할 거야 라고 확신에 차서 말하면 그 학생은 그 기대를 받고 스스로를 잘할 수 있는 아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성적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로 너는 왜 이 모양이야, 넌 원래부터 공부에 소질이 없어 라고 지속적으로 듣는다면 학생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실제로 성적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남자친구를 포함해 누군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면 바로 이 라벨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면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믿어줘야 한다는 점이에요. 말만 오빠, 다정하네? 이러면서 속으론 원래 다정한 사람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상대가 그 진심을 느끼지 못하죠. 결국 라벨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수 있으니 상대가 조금이라도 그런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을 때 내가 진정으로 감탄하고 기뻐해주는 태도가 필요해요. 오빠는 언제나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너무 좋아. 오빠는 내가 필요할 때 도와주려고 애써주는 것 같아서 정말 든든해. 이런 말들은 듣는 이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이렇게 라벨 효과를 이해했다면 두 번째로는 레토릭법이라는 것을 알아볼게요. 레토릭은 말 그대로 수사하기지만 여기서는 매사에 뭐뭐다 라고 단언하기보다 뭐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식으로 말해 상대가 직접 답을 떠올리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오늘 너무 피곤한데 운동 가기 귀찮다 라고 했다고 쳐볼게요. 이럴 때 그래도 운동은 꼭 가야지 라고 딱 잘라 말하면 남자친구 입장에선 반감이 생길 수 있어요. 또 잔소리네 하고 귀찮아질 수 있겠죠.
하지만 운동 갔다 와서 먹는 저녁이 훨씬 더 맛있지 않을까? 라고 물으면 남자친구가 스스로 생각하게 돼요. 그럴 수도 있지. 피곤해도 땀 한번 쫙 빼고 나면 오히려 개운하고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겠는데? 하고 본인이 운동을 가고 싶다는 느낌을 스스로 찾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통해 유도하면 상대방이 내가 이 결정을 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직설적이고 단정적으로 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말이 아무리 옳아도 잔소리나 강요로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질문 형태로 살짝 던져놓으면 자기 안에서 그 답을 끄집어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설득된다는 거죠. 이런 레토릭법은 일상 대화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상대를 비난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고 부드럽게 내 의견으로 이끌어오는 마법 같은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옵션 테크닉이에요. 두 가지 이상의 안건을 제시해서 상대방이 직접 선택했다고 느끼게 만드는 설득 방식이죠. 예를 들어, 남자친구와 식당에 갔는데 그 남자친구가 결정장애가 있어서 메뉴 고르느라 한참 동안 고민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먼저 먹고 싶은 메뉴를 두세 가지 정리해놓고 이거, 이거 중에 뭐가 제일 당겨?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남자친구는 그중 하나를 고르게 돼요. 그래. 그럼 오늘은 파스타 먹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죠. 그런데 사실상 내가 좋아하는 메뉴 셋 중 하나를 고르게 만들어 놓은 거니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때 남자친구는 자기가 골랐다고 생각해 만족스러워할 확률이 높아요. 내가 고른 메뉴니까 실패해도 내가 고른 거고 맛있으면 내가 잘 고른 거네 하는 식으로 자율성을 느끼죠.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했다고 느끼면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수용도가 높아집니다. 설령 먹고 나서 아, 이건 내 취향 아니네 싶어도 그래도 내가 고른 거니까 라고 넘어갈 수 있죠. 집안일을 예로 들어볼까요? 남자친구와 함께 설거지나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면 설거지 좀 해줘. 화장실 청소 좀 해줘.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 설거지랑 화장실 청소 중에 어느 걸 하고 싶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친구가 그럼 내가 설거지를 할게. 라고 하면 그건 남자친구 스스로 선택한 일이 되죠. 실제로는 내가 제안한 옵션 중 하나일 뿐이지만 본인은 내가 정했어. 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훨씬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이때 중요한 팁은 상대방이 해놓은 집안일에 대해 무조건 칭찬부터 해주는 거예요. 정말 하다못해 설거지를 해놓았는데 접시에 물 얼룩이 조금 남았더라도 오, 깔끔하게 다 치웠네. 이렇게 설거지 다 해주니까 내가 너무 편하다. 정말 고마워. 라고 해보세요. 인간은 칭찬을 들을 때 뿌듯함을 느끼고 더 잘하고 싶어져요. 다음엔 더 완벽하게 해볼까 라는 도전심이 슬쩍 움트죠. 제 친구가 한번 저희 집에 놀러와서 화장실 청소를 해준 적이 있어요. 사실 아직 미흡했지만 저는 어머, 화장실에서 막 빛이 난다. 대단한데? 라며 엄청나게 칭찬해줬죠. 그런데 그 뒤로 친구가 또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아예 내가 이번엔 더 제대로 해줄게 하면서 엄청 열심히 청소하더라고요. 이처럼 칭찬이 불러오는 동기부여는 상상 이상입니다. 처음에는 잘 못해도 일단은 와, 이 정도면 완전 잘한 거지 하고 극진히 칭찬해주면 다음에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대화법을 정리해보면 첫째, 라벨 효과를 이용해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이끌기. 예컨대 오빠는 원래 다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면서 진심으로 그걸 믿어주는 거죠. 둘째, 레토릭법을 사용해서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의문형으로 던져 상대방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납득하게 하는 유도법이죠. 셋째, 옵션 테크닉으로 내가 원하는 선택지 몇 가지를 제시한 뒤 상대방이 그중 하나를 고르게 만들어 내가 직접 결정했다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사실 남녀관계를 넘어서 인간관계 전반에 적용할 수 있어요. 친구나 가족과의 의사소통에도 똑같이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내가 스스로 생각하게 긍정적인 라벨을 붙여주며 선택의 여지를 준다. 이것이 대화의 기본 태도가 된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는 갈등이 훨씬 줄어들고 더 화목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왜 그걸 못해? 라든지 빨리 좀 해줘 라는 표현이 튀어나올 때가 있죠.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아, 여기서 라벨 효과 쓸 수 있겠다. 지금 이 상황에는 질문형으로 말하는 게 낫겠다.
두 가지 옵션을 주는 편이 좋겠네 하는 식으로 의식적으로 시도해 보시면 그때부터 서서히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무엇보다 이 방법들이 상대방을 조종한다는 느낌으로 쓰이면 안 돼요.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지겠지?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겠지? 라는 긍정적인 의도로 접근해야 해요. 대화의 목적은 상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가 편하고 행복해지는 방식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 아니겠어요? 조금만 노력해서 이 세 가지 대화법을 실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내 의견을 강요하기보다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나도 즐겁고 상대방도 즐겁고 우리 모두 만족스러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부드럽고 지혜로운 대화를 연습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그 남자 마음은 앞으로도 남자들의 솔직한 속마음과 진짜 심리를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꾸준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